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는 일단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하고 있는 구조들이 에이트리움, 벤트리클, 심방, 심실, 그리고 그 하트에 있는 밸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에 있는 혈관들, 동맥하고 정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겉에서 대략적인 심장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장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보통 자기 자신의 주먹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이즈는 그 정도 주먹만한 사이즈 정도 되고 위치는 미디아스티눔 안에 들어있는데요. 미디아스티눔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가슴 세로칸 또는 종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양쪽 가슴막 안에 플로럴 캐비티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중심 부분에 있는 공간을 미디아스티눔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thoracic cavity의 그 미디아스티눔 안에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심장이 여기 지금 투명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에 마뉴브리움하고 스터눔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결합부, 여기가 두 번째 립 연골이 붙어 있는 높이예요. 대략 이 정도부터 심장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오블리클리 비스듬하게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면은 세컨드 립부터 2, 3, 4, 5, 6, 여섯 번째 갈비까지 해서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갈비 있는 그 사이에 심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 심장에 여러 가지 굵은 혈관들이 많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라 그래요. 바닥이라 그러고 이쪽 상대적으로 약간 뾰족한 이 부분을 에이펙스라 그래요. 그래서 베이스에서 에이펙스까지 약간 비스듬하게 걸쳐서 위치하고 있고요. 자, 보통 남자에서는 젖꼭지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그래서 네 번째 갈비 사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운데 앞 정중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심장이 딱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클라비클의 가운데 부분, 여기를 미드 클라비큘러 라인이라고 해요. 빗장의 중간에서 내린 선이에요. 가상의 빗장 중간선. 요 정도까지 에이펙스가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의 이 에이펙스는 앞 정중선에서 한 8에서 9cm 정도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표시된 부분이 좀 다르죠. 이게 T4에서 T5 정도의 높이예요. 이게 지금 그림엔 안 나있지만 뒤에 척추뼈 높이가 되면은 요 정도 되는 요 지나는 높이 정도가 지금 아까 마니브리움하고 스터눔하고 이 정션 부분 그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T4, T5 척추뼈 높이에 위치한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는데 일단 이 복장뼈하고 같이 붙어있는 둘째 갈비의 연골이 요 높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미디아스티눔을 위아래로 나눌 수 있거든요. superior, inferior 미디아스티눔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누는 경계가 돼요. 위 세로칸과 아래 세로칸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ascending aorta가 있죠. 위로 올라가는 상행, 오름 대동맥,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아치가 생기죠. 아오틱 아치. 그 경계가 됩니다. 이 높이가. 또한 이 아오틱 아치에서 다시 뒤로 이제 내려가는 디센딩 아오타 또는 thoracic aorta라고 하는데 가슴 대동맥 하고의
경계가 역시 이 높이입니다. T4, T5의 높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지금 트라키아가 있는데 트라키아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잖아요. 이 갈리는 부분, bifurcation 하는 부위를 카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리나 높이도 이 T4, 5 척추뼈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이러한 구조물들이 들어있구나. 감을 잡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슴 단순 방사선 사진인데요. 정면에서 찍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심장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가로막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립 케이지도 보이고 갈비뼈들도 보이고 이 위로 올라가는 superior vena cava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죠. 여기에 pulmonary artery도 pulmonary trunk도 보이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심장에서 닿는 여러 가지 surface, 면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얘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모식도를 그려놨고요. 약간 돌아가 있어요, 얘가. 돌아가 있어서 앞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심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심실이 대부분으로 보이고 이쪽에 있는 좌심실이나 좌심방 쪽은 약간 뒤로 돌아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앞쪽을 anterior surface. anterior surface는 어디랑 닿고 있어요? 지금 여기 스터눔하고 립하고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터눔하고 코스탈, 립하고 닿고 있어서 스터노 코스탈 surfac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바닥이 닿고 있는 부분이요. 여기 diaphragm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inferior surface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diaphragmatic surfac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으로는 이제 이쪽은 오른쪽 허파면이죠. right pulmonary surface고 이쪽은 왼쪽 pulmonary surface예요. 심장의 이쪽 굵은 혈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심장 바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베이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끝은 에이펙스가 되겠죠. 여기는 아래 모서리고 이쪽은 약간 옵튜스, 둔각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옵튜스 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심장 바닥하고 이 inferior surface, diaphragmatic surface는 다른 거예요. 그쵸? 심장의 앞면 먼저 볼까요? anterior surface, 이거는 스터눔하고 그 립 있는 쪽이기 때문에 sternocostal surface라고도 하고 지금 앞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right ventricle이죠. 그래서 오른 심방 그리고 오른 심실 요렇게 오른쪽 심방 심실 위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의 일부 left ventricle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큰 혈관들이 보이는데 superior vena cava 머리랑 팔 있는데 이제 정맥혈들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심장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는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inferior vena cava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펌핑을 해서 이제 산소가 많은 혈액이 전신으로 나가게 되는 aorta, 이 arch를 이루면서 descending aorta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런 arch of aorta도 보이고 pulmonary artery 사실은 산소가 적은 혈액인데 이제 폐로 가서 gas exchange를 통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는 pulmonary trunk도 앞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 앞면에서 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루브들이 보이는데 일단 atrium하고 ventricle을 구분해주는 atrioventricular groove가 보입니다. 또 ventricle하고 ventricle 사이에 interventricular groove 근데 앞면이니까 anterior interventricular groove도 보입니다. 앞면에서 볼 수 있는 구조들은 그렇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스키마틱하게 그 그림으로 봤던 에이펙스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심장이 약간 오블리크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모서리도 있고 inferior margin도 보이고 약간 왼쪽에 옵티우스 둔각 모서리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left atrium의 left auricle 왼심방 쪽의 귀 모양의 이런 부분 여기도 이제 오른심방의 귀가 되는데 right auricle도 보이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장의 바닥 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베이스는 심장의 뒷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뒷면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방들이죠. 그래서 left atrium, 그 다음에 right atrium이 크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붙어 있는 그런 여기 superior vena cava, inferior vena cava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뒤로 pulmonary artery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제 gas exchange를 폐에서 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하지만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vein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left and right pulmonary vein들이 보이는데 이 pulmonary vein은 superior inferior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left superior inferior pulmonary vein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right superior inferior pulmonary vein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 심실도 보이고 여기 이제 요 끝에가 에이펙스죠. 그리고 right ventricle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trium하고 그 ventricle 사이를 지나가는 atrioventricular groove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coronary sinus 또는 coronary sulcus라고 얘기하죠. 심장의 가로막면 diaphragmatic surface 쪽을 보면 아까 위쪽에 그 심장의 베이스 쪽은 그 큰 정맥들 그 pulmonary vein이라든지 그 superior inferior vena cava라든지 그런 거 위주였는데 여기 가로막면은 보면은 일단 left right ventricle이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posterior interventricular groove가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apex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atrium하고 ventricle을 구분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뒷면에서는 베이스하고 그 diaphragmatic surface를 나누는 여기 coronary sinus 또는 coronary groove에 의해서 베이스하고 이 가로막면하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형에서 한번 보면 자 모형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까 앞에 나온 그림하고 비슷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요게 뭐겠어요? inferior vena cava죠. right atrium으로 들어가는 inferior vena cava가 보이고요. left right ventricle 보이고 이쪽 posterior interventricular groove도 보입니다. 그리고 coronary sulcus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는 이제 앞면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aorta가 그 aortic arch를 형성해서 뒤로 이렇게 내려가니까는 aorta도 확인할 수 있고 트라키아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른 심방과 오른 심실부터 한번 봅시다. right atrium 심방을 보면은 그 superior vena cava 그리고 inferior vena cava. superior vena cava는 팔하고 머리 있는 데서 다 블러드들이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nferior vena cava는 심장 아래에 있는 모든 구조에서 다시 블러드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right atrium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온몸의 정맥혈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심장 자체에서도 또 정맥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coronary sinus로부터 이제
역시 right atrium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oronary sinus에서 들어오는 요 구멍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정맥혈들이 다 right atrium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은 right ventricular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은 right atrioventricular orifice 오프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른 심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tricuspid valve라 그래 가지고 그 right atrium과 right ventricle 사이에 밸브가 있어요. 오른 방실 판막이라 그래서 tricuspid 세 개가 anterior 그리고 posterior 그리고 septal cusps가 있습니다. 그런 밸브가 있어서 다시 atrium으로 backflow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 심방에 보면은 구조가 특이해요. 요렇게 매끈하게 생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요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rough walled anterior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smooth walled 부드럽게 생긴 그런 벽으로 되어 있는 posterior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는데 여기 부드러운 smooth walled 파트에 posterior 파트에 이렇게 구멍은 아니지만 오목하게 되어 있는 흔적이 있어요. fossa ovallis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발생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fossa ovallis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좌우 심방에 그 혈액이 교류하는 구멍이에요. 근데 그 구멍이 이제 그 심방하고 심방 사이에 있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흡을 하면서 얘가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쵸? 막혀야 됩니다. 그래야 심방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선천적인 기형으로 patent foramen oval이라고 한 100명 중에 25명 정도에서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 오른 심방하고 왼 심방 사이에 구멍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구멍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살다가 혹시 뭐 다른 검사하거나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뚫려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foramen ovallis 그 흔적이 타원 오목이라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 smooth walled posterior part에 보이고요. 노드들이 있는데 그 superior vena cava 들어오는 이 오프닝 근처에 sinuarterial 그 사이너스하고 arterial sinuarterial node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coronary sinus 요 부분 여기 오프닝 있는 쪽에 또 atrioventricular AV node라고 있는데 얘네는 모두 다 심장 전도 시스템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소프타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sinuarterial node라 그래서 여기 superior vena cava 오프닝 들어가는 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AV node라 그래서 atrioventricular node 요거는 그 coronary sinus 여기 들어가는 쪽에 요쪽에 보이는 노드 얘네가 그 심장 전도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애들입니다. 아마 생리학 시간에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안테리어 파트에 이거를 트라베큘러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둥들이 막 이렇게 있는 요런 부분을 musculi pectinate 또는 pectinate muscles라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는 앞쪽 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효율적으로 수축을 하면서도 이 심방의 벽이 두꺼워지지 않게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도록 생긴 이런 구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심실로 넘어가 볼까요? tricuspid valve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cusps가 3개 있어요. anterior, posterior, septal. 이렇게 지금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cusps고 그 다음에 이 cusps들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유두 모양의 papillary 머슬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nterior, posterior 왜냐면 cusps가 anterior, posterior, septal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septal, papillary muscle들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cusps와 그 papillary muscle을 이어주는 구조가 corda tendini 그래서 힘줄 끈 또는 tendinous cords라고 얘기를 하는 요렇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usps, 그 다음에 chorda tendineae, 그 다음에 papillary muscle들 다 확인을 했죠. 이제 그 right ventricular로 들어온 혈액이 gastric exchange를 위해서 폐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허파 동맥으로 나가야 되죠. 나가는 것은 다 지금 정맥혈이 나가는 거지만은 다 동맥이라고 얘기해요. pulmonary trunk 해서 이제 left, right, pulmonary artery로 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역시 밸브가 있어서 이게 다시 그 right ventricle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밸브는 pulmonary valve라 그래요. 여기도 역시 세 개의 semi-lunar cusps가 있는데 semi-lunar니까 semi, half, 그리고 lunar, moon. 그래서 반달 모양의 그런 cusps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파 동맥에 있는 혈액이 right ventricle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anterior cusps가 이렇게 보입니다. pulmonary artery는 pulmonary trunk에서 left and right pulmonary artery로 나뉘어지는데 당연히 오른쪽이 좀 더 길게 폐까지 가려면 더 길게 가겠죠. 이렇게 심장이 비스듬히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 pulmonary artery가 더 크고 깁니다. 왼쪽보다. 자, 이번에는 left atrium과 left ventricle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ft atrium 부분입니다. 이제 폐에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은 동맥혈이 심장으로 들어오니까는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pulmonary vein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pulmonary vein은 4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superior, inferior 해서 4개의 pulmonary vein들이 left atrium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방 사이 여기 막의 사이에 얇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그 valve of foramen oval이라고 하는데 타원 구멍 판막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오른 심방에서 봤던 fossa ovallis의 그 반대쪽에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eft atrium에서 이제 그 left ventricle로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또 판막이 있죠. 그 부분을 mitral valve라고 얘기를 하는데 mitral valve 또는 bicuspid valve 이제 cusps가 2개예요. 이번에는 tricuspid 3개였잖아요. bicuspid valve라고 그러는데 mitral valve라고도 또 많이 그럽니다. 왜 mitral valve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미터 해가지고 교황이 쓰는 이 모자 있잖아요. 그죠? 그 모자 모양하고 요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mitral valve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동맥혈이 그 심실로 가야 되는데 그게 left atrium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mitral valve도 chorda tendineae 해서 papillary muscle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머슬 층이 굉장히 두껍죠. left ventricle의 그 마이오카리움이 근육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이 4개의 체인버 중에서. 왜냐면은 강하게 수축을 해가지고 에이오타를 통해서 동맥혈을 온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마이오카리움이 근육층이 발달해 있는 챔버입니다. left ventricle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출구인 에이오타로 나가는 출구 그 부분을 aortic vestibu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여기 에이오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에이오타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여기에도 또 밸브가 있겠죠. 당연히 역류를 방지해야 되니까 여기 부분을 aortic valve라고 이야기합니다. aortic valve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달 모양의 cusps가 3개가 존재를 합니다. 3개의 semi-lunar cusps가 존재를 하는데 아주 드물게는 2개가 있는 사람들도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ortic valve를 요거는 조금 스키마틱하게 그려놓은 건데 semi-lunar cusps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posterior 이렇게 semi-lunar cusps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right coronary artery
에이올타에서 이제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가장 먼저 갈라지는 가지가 코로나리 아테리인데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가고 그 다음에 왼쪽의 커스프스에서는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right aortic sinus, left aortic sinus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posterior aortic sinus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right coronary artery, left coronary artery가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장 표면의 고랑과 혈관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심장의 내부는 사실 방이 4개인 형태였어요. 그렇죠? 심장 내부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나뉘어져 있다. 심장 표면에는 이런 고랑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루브 또는 서커스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의 혈관에는 ascending aorta에서 시작 부분에 위치한 aortic sinus, 아까 앞에 봤던 aortic sinus에서 2개의 코로나리 아테리들이 나와요. 좌우에서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와서 이 심장 자체의 혈액을 공급하는 아테리들이에요. 그죠? 심장도 일을 하려면 혈액이 필요하니까는 이걸 공급하는 아테리가 코로나리 아테리예요. 관 모양의 그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띠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이 sulcus를 따라서 띠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리 아테리가 일어나서 심장 자체의 혈액을 공급하고 카디악 베인은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모여요. 여기로 심장에 있는 베인의 정맥혈들은 다 모여서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코로나리 아테리 그리고 카디악 베인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여기 이 심방하고 심실 사이를 지나는 이 부분을 코로나리 서커스라 그래요. 우리말로 보면은 방실 사이, 방하고 심방하고 심실의 사이를 흐르는 고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방실 사이 고랑, 코로나리 서커스인데 이건 심방과 심실의 사이죠. 여기를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right coronary artery가 흐르고 그 다음에 small cardiac vein, 여기 small cardiac vein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이거를 헷가닥 뒤집으면 뒷면에 여기 small cardiac vein 있고 여기 coronary sinus, 왼쪽 left coronary artery의 가지인 circumflex branch가 요 coronary circus를 따라서 지나게 됩니다. 자, coronary circus를 따라서 right coronary artery, small cardiac vein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oronary sinus, 그 다음에 circumflex branch, left coronary artery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그루브가 뭐가 있어요? 앞면에 이 심실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앞에 있는 심실 사이에 있는 고랑이라고 해서 앞 심실 사이 고랑, anterior inter가 뭐 사이잖아요. interventricular, ventricle하고 ventricle의 사이에 있는 interventricular circus예요. 앞 심실 사이 고랑이 있고 앞이라는 거가 있는 걸 보니까 뒤에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posterior interventricular circus.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에이펙스의 요 아랫면 있는 데서 좋아요. 서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자, 앞부분에 볼까요? anterior interventricular circus에는 일단 같은 이름의 an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left coronary artery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지나가요. an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그리고 여기에 great cardiac vein. great cardiac vein이 지나갑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interventricular circus에는 뭐가 지나가냐면 같은 이름의 오른쪽 coronary artery에서 나온 right coronary artery에서 나온 pos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요게
지나가겠죠. 같은 이름의 그 브랜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middle cardiac vein. 자, 그래서 great, small, middle vein 다 됐죠.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심장 표면의 고랑과 거기를 지나가는 혈관들 기억하시고요. 자, 동맥하고 정맥을 따로 나누어서 한 번 더 보면 자, coronary artery. left coronary artery는 일단 left 먼저 볼게요. left coronary artery는 자, 이 ascending aorta에서 어디에서 시작돼요? left aortic sinus.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나오는데 이 left pulmonary artery하고 left auricle 사이에 여기 뒤에 이렇게 사이를 지나서 coronary circus를 따라서 달리고 가지를 두 개 내요. an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여기 anterior interventricular circus를 지나가는 요걸 하나 내고 그다음에 여기 그 left auricle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뒤로 가는 circumflex branch를 내요. 자, an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는 다시 lateral diagonal branch를 내요. 이거는 한두 개 정도 lateral diagonal branch들을 내고 circumflex branch는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left marginal branch를 냅니다. 자, 일단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an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circumflex branch를 낸다. 뭐가? left coronary artery가. 자, 근데 여기 anterior interventricular circus를 따라서 흐르는 요 an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요 artery는요. 눈에 띄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얘를 left 왼쪽에서 anterior descending artery. 그래서 LAD, lea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right coronary artery를 볼게요. right coronary artery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right aortic sinus에서 시작하겠죠. 나오는데 가지를 어떻게 내냐면은 일단 right coronary artery는 right coronary circus를 따라서 수직으로 아래로 달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atrium으로 가는 atrial 브랜치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SA 노드로 가는 브랜치도 있어요. sinoatrial nodal branch 그리고 coronary circus를 따라서 흐르다가 right marginal branch를 내요. 이렇게 여기 마진을 따라서 marginal branch를 냅니다. 아까 휘도리 가지에서 left marginal branch가 나왔죠? 뒤쪽으로 가서 요거는 right coronary artery에서 이렇게 right marginal branch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돌아가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pos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예요. posterior interventricular circus를 따라서 그죠? 가는 pos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 요것도 마찬가지로 LAD 요거랑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내려가는 아테리 PDA라고도 또 임상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LAD, PDA 이렇게 되고 각각의 앞뒤에 있는 심실 사이의 고랑을 따라서 흐르는 그런 브랜치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표준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해 보시면은 오른 심장동맥 우세 이렇게 써 있어요. right coronary artery가 우세한 경우가 많아요. 왼 심장동맥 우세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pos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가 원래 right coronary artery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right coronary artery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이 더 우세하면 왼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circumflex branch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나오는데 걔가 이 뒤에 있는 posterior interventricular branch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왼 심장동맥 우세일 때. 자, 그 다음에 심장정맥, 관상정맥, cardiac vein. 중요한 거는 4개의 주요 정맥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4개의 주요 정맥으로부터 정맥혈이 심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정맥혈들이 심장정맥굴, coronary sinus 쪽 뒤쪽에 있는 심장정맥굴로 유입이 되어서 오른 심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4개의 주요 정맥은 great cardiac vein, small cardiac vein, 그리고 middle cardiac vein 이쪽 뒤쪽에서 잘 보여요. middle cardiac vein
이렇게 되고 뒤에 마저 하나 있는 posterior cardiac vein. 이렇게 4개가 주요한 정맥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어디로 모여요? coronary sinus로 모여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심장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죠? 심장막, 페리카디움. 카디움은 심장이고 페리는 뭔가 둘러싼 주변이니까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대해서 보시면 심장막은 일단 세겹이다. 세겹막이에요. 자, 그래서 fibrous pericardium이 있고 바깥쪽에 안쪽에 serous pericardium이 있어요. 이거는 fibrous sac, 뭔가 질긴 그런 주머니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긴 주머니, 그 다음에 serous, 장액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있고 미끈미끈한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레이어가 2개예요. 그래서 2개여서 자 여기 지금 이게 풍선인데 풍선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색을 만든 것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심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요걸 둘러싸고 있는 색, fibrous pericardium이 있고 요 질긴 막이 있고 그 안쪽에 serous pericardium이 있는데 그게 2 layers예요. 그래서 이 벽 쪽에 parietal이 벽 쪽이라는 거잖아요. 벽측 parietal layer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딱 붙어 있는 장측의 visceral layer가 있어요. 그러면은 parietal이랑 visceral layer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를 pericardial cavity라고 해요. pericardial cavity는 그래서 이 사이에 parietal layer랑 visceral layer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 부분.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런 삼출물이나 이런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있는 삼출물이 차거나 해서 여기가 붓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눌릴 수도 있어요. 감염이 있을 때 parietal cavity에 삼출물이 차거나 하는 경우에 그럼 이게 이제 심장을 눌러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물 빼내줘야 돼요. 물을 빼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해부학적 구조상 니들로 뺀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심장도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폐라든지 이런 립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을 건드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지포이드 프로세스 있잖아요. 지포이드 프로세스의 옆에 파라지포이드 어프로치를 할 때는 파라지포이드 에리아 여기로 니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깨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가 비어 있어서 여기에서 그 삼출물들을 빼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에이펙스 있는 쪽에서 빼내던가. 그거는 에이펙스 있는 쪽에서는 니들이 그냥 안쪽으로 넣어서 빼는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 그 페리카리알 캐비티 안에 있는 삼출물들을 너무 과하면은 심장이 눌리면 안 되니까는 빼낼 때 구조상 이렇게 니들을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장의 혈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arteries, 동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view of the arterial system. 일단 우리가 아는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 aortic arch, 여기 aortic arch에서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대칭이 아닙니다. 곤란하게.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는 brachiocephalic trunk. 브라키오가 팔이죠. cephalic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 머리, 동맥. brachiocephalic trunk가 있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여기 brachiocephalic trunk는 가지가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는 것이 끝에 가서 나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common carotid arter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클라비클 밑으로 subclavian artery가 있어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있고 거기에서 갈라져서 추골 쪽으로 가는 vertebral artery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뒷부분에 혈액 공급을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의 뒤쪽. 자,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있고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 엑실러리 아테리.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가면서 부위에 따라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엑실러리 아테리, 그 다음에 브라키얼 아테리. 팔로 가는 거, 여기 브라키얼 아테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나뉘는지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팔다리 할 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orta에서 ascending, 그 다음에 arch of aorta, 그 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descending aorta가 있었죠. descending aorta 또는 가슴 부위로 내려오니까는 thoracic aorta라 그래요. 가슴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내려와서 나뉘죠. common iliac artery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하지에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femoral artery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는 또 하지 쪽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굵은, 그죠?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아트리얼 시스템을 구성하는 혈관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넥 쪽의 혈관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아까 보셨듯이 자, 심장 ascending aort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ortic arch가 있고 저쪽 뒤쪽으로 내려가는 descending aorta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유감스럽게도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어서 일단 오른쪽부터 보면은 자, 이 arch of aorta에서 나오는 brachiocephalic trunk, 팔머리 동맥. 얘는 가지가 없네요. 진짜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common carotid artery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라비클 이렇게 지나가는 right subclavian artery 이렇게 나뉩니다. right subclavian artery. 그럼 왼쪽을 볼까요? 왼쪽은 그 아orta에서 바로 arch of aorta에서 바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left common carotid artery. 그렇죠? 그리고 아orta에서 또 바로 나오는 left subclavian artery.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보이죠? brachiocephalic trunk에서 나와서 얘는 common carotid artery랑 subclavian artery가 나가는 반면 arch of aorta에서 바로 나와요. 왼쪽은. 그래서 left common carotid artery 그리고 left subclavian artery 바로 나옵니다. 일단 대동맥의 가슴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트라케아가 bifurcation 하고 여기 아orta의 아치 부분 요 레벨 그죠? 요 레벨에 T4-5 보디가 주체가 있는 그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또 마뉴브리움하고 스터눔하고도 만나는 부분. 그리고 세컨 립이 연골이 붙는 부분. 이렇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리가멘툼 아테리우스이라는 게 있어요. 동맥관 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둑투스 아테리우스가 태아 때 이제 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태아 때 폐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둑투스 아테리우스가 이 펄모너리 아테리에서 아orta로 혈액을 보내주다가 그 일을 하죠. 폐로 혈액이 안 가도록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하다가 출생을 하면 이 둑투스 아테리우스가 한 3주 정도 태어난 지 3주 정도 지나면 얘가 리가멘툼 형태로 변해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태아 때 혈액순환에 대해서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위치를 확인을 해볼게요. Right common carotid artery의
그 시작하는 부위 있잖아요. 시작하는 부위는 이 스터눔하고 클라비클하고 만나는 요 높이란 말이에요. 요 높이. 스터노클라비큘러 조인트 바로 뒤에 있는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 끝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치 오브 아오르타에서 직접 일어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왼쪽 이 스터노클라비큘러 조인트 근처에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동맥 활과 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internal carotid artery, external carotid arter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internal carotid artery는 작은 가지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가지는 ophthalmic artery예요. ophthalmic artery니까 어디까지 가겠어요? 눈. 그래서 레티나, 망막하고 이 올빗, 안구 주변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아테리입니다. internal carotid artery의 가지예요. 자, aortic arch에서 brachiocephalic trunk가 나왔고 common carotid artery,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subclavian artery, 거기에서 가지가 나온 게 vertebral artery, 이렇게 됩니다. vertebral artery들 여기 transverse foramina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얘가 그 common carotid artery에서 external, internal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 갈라지는 높이가 대략 thyroid cartilage에 superior margin이 있는데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약간 좀 뚱뚱하잖아요. 이거 뚱뚱한데 여기에 carotid sinus, carotid body 이런 것들이 있어요. carotid body는 chemoreceptor, 수용체. 근데 뭘 감지하냐면요. 산소랑 혈액 내에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예요. 이런 게 있어서 혈액 내에 산소,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기 때문에 호흡 조절을 돕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죠. 카로티드 보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풀어 있는 카로티드 사이너스. 카로티드 사이너스는 이거는 프레셔를 감지하는 수용체예요. 그래서 혈압의 변화 이런 걸 감지를 해서 혈압하고 맥박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실제로 여기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은 심박수가 안정이 되면서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인터널하고 엑스터널에서, 엑스터널은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얘는 얼굴로 가는 거예요. 표면으로. 바깥이에요. 엑스터널. 그래서 바깥에 얼굴 쪽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터널은 왜 인터널이냐면요. 스컬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카로티드 카널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스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널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볼까요? 자, 아orta가 있고 아ortic arch가 있고 여기에서 자, 이게 뭐죠? brachiocephalic trunk.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게 common carotid artery. common carotid artery는 어디에서 갈라진다? thyroid cartilage의 superior margin level에서 갈라져서 인터널과 엑스터널로 갈라지게 된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카로티드 카널을 통해서 스컬 안으로 들어가서 브레인에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80% 이상 브레인에 혈액을 공급해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자, 그 다음에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 끝나고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해서 거기서 나온 가지 vertebral artery, 척추 동맥. 그래서 transverse foramina를 통해서 쭈루루루룩 올라와서 foramen magnum으로 해서 브레인의 뒤쪽 파트.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베이실라 아테리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쪽은 왼쪽은 달랐죠. 왼쪽은 뭐였죠?
왼쪽도 left common carotid artery 그리고 left subclavian artery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바깥 목동맥, 외경동맥, external carotid artery하고 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nternal carotid artery가 스컬 안으로 들어가서 브레인을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external carotid artery는 뭐예요? 바깥에서 얼굴, 목 있는 데서 거의 얼굴 부분,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쵸? 이 common carotid artery가 internal과 external로 갈라지는 높이는 thyroid cartilage의 superior margin 부위. 이쪽 그 경계를 superior margin 높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경혈학 배우실 때도 그 목 근처에 있는 경혈들을 잡거나 할 때 그게 다 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thyroid cartilage의 superior margin 높이에서 external과 internal carotid artery로 갈라진다. external carotid artery는 목에서 이제 얼굴 부위로 얼굴로 올라가는데 8개의 가지를 낸다. 외워야 되는구나. 8개나 내는데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은 의외로 외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씩. 일단 자, thyroid cartilage에 superior margin 있는 데서 나뉘죠. common carotid artery에서 여기 carotid sinus 목동맥 팽대가 있고 사이너스가 있고 프레셔를 감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 스컬로 들어가는 internal carotid arter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갈라진 게 external carotid artery. 지금부터 우리는 external carotid artery의 가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갈라져 나온 가지가 있죠. 이거 어디로 가요? thyroid gland로 가네. 그래서 superior thyroid artery예요. superior thyroid artery는 thyroid cartilage의 여기 위 모서리 높이에서 거의 요 위 모서리 높이에서 바로 나와서 thyroid cartilage로 갑니다. 글랜드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ascending pharyngeal 이렇게 되는 ascending pharyngeal artery가 있는데 이건 pharynx의 blood supply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차례대로 봅시다. 이제 요거네요, 요거는 lingual 혀 동맥이에요. 이거는 혀와 주변 구조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오이드 본의 이 뒤쪽 끝 부위에서 시작되어 나와서 혀하고 주변 구조에 혈액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수술할 때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 끝에 부분에서 시작돼서 혀랑 주변 조직에 혈액을 공급한다. lingual artery. 그 다음에 facial artery인데 이쪽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 그림으로 볼게요. 아까 superior thyroid,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ascending pharyngeal artery, 그 다음에 lingual artery, 그 다음에 이제 나온 facial artery예요. facial artery는 약간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가는 경로가 약간 술 취한 것처럼 꼬불꼬불 비틀비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디블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가다가 정신을 차리죠. 갑자기 술이 깼나? 그래서 여기는 이 링구얼 아테리가 블러드 서플라이 하는 데인데 내 영역이 아닌데 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만디블 앞으로 나와서 매우 꼬불꼬불하게 얼굴 앞면 쪽으로, 얼굴 바깥쪽으로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요게 이제 눈 있는 데까지 도달을 해요. 눈이 있는 데까지 도달을 하면은 아까 옵살믹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중요한 가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옵살믹 아테리하고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요. 눈 있는 데서. 자, 페이셜 아테리의 경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꼬불꼬불 지나가서 옵살믹 아테리하고 아나스토모시스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이셜 아테리를 받고 뒤통수 쪽으로 가야겠죠. 옥시피털 아테리가 있어요.
뒤통수 쪽으로 블러드 서플라이 하는 옥시피탈 아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osterior auricular, 귀 뒤로 가는 거잖아요. posterior auricular니까 뒤 귓바퀴 동맥이에요. 요거 귀 뒤쪽으로 블러드 서플라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superficial temporal. 요것도 이제 가지가 많은데, superficial temporal은 축두부에 있는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한테서 축두 동맥염이라 그래서 이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바이옵시를 이걸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혈학 배우시면은 족소양 담경이 이 머리 측두부를 지나가거든요. 옆 머리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경혈들 중에 그 동맥 박동이 느껴진다, 이렇게 하는 경혈들이 있어요.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 걔가 이제 이 superficial temporal artery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maxillary artery. 예. 요거. maxillary artery인데 가장 많은 곳으로 가요. 얘는 지금 일어나는 부위가 기시부가 어디예요? 여기 템포럴 만디블라 조인트, TMJ 부근에서 일어나서 이것도 페이셜 아테리처럼, 옵살믹 아테리처럼 눈 있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눈 있는데 요렇게 가게 돼 있죠. 얘는 옵살믹 아테리, 페이셜 아테리, 막실러리 아테리 다 눈 있는 쪽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근데 막실러리 아테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은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들이 또 있어요. 가지들을 보시면, 자, 일단 눈 아래에 인프라오르비탈 포라멘 있죠. 이쪽으로 나오는 인프라오르비탈 아테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들 메닌지알 아테리, 요 부분, 여기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요 부분, 미들 메닌지알 아테리가 있어요. 이거는 에피듀럴 헤모리지 같은 것이 있으면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이 혈관하고. 자, 그 다음에 스페노팔라타인, 나비 입천장 동맥. 얘는 이제 코피 나는 거랑 관련이 있는 아테리겠죠. 부위상, 위치상 그렇죠. 그 다음에 위아래 치아로 가는 브랜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superior, inferior, alveolar artery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위로 가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요 정도,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아까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 있었잖아요. 그거는 중간 뇌막 동맥이라 그래서 막실라리 아테리에서 여기 이렇게 막실라리 아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메닌지에도 동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질막의 동맥 공급은 이 바깥 뼈 막층을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는 이제 막실라리 아테리에서 나오는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들 크라니알 포사 쪽에 담당을 한다. 요거를 통과하는 거는 포라멘 스피노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그 앞가지랑 뒷가지로 나뉘는데 어쨌든 미들 메닌지얼 아테리, 요걸 기억을 하시고, 앞쪽에는 이제 안테리어 메닌지얼 아테리가 있는데 이거는 에스모이달 아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모이달 아테리는 아까 그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중요한 가지였던 옵살믹 아테리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또 그 포스티리어 메닌지얼 아테리가 있는데, 포스티리어 메닌지얼 아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주글라 포라멘을 통해서 어센딩 파렌지얼 아테리, 아까 막실러리 아테리의 가지였죠. 어센딩 파렌지얼 아테리에서 나온 포스티리어, 여기 있네요. 어센딩 파렌지얼 아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포스티리어 메닌지얼 아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막실러리 아테리의 가지였던 옥시피탈 아테리 있었어요. 그죠? 옥시피탈 아테리 있었는데 요거 이건 그림에서 잘 안 보인다. 옥시피탈 아테리에서 나오는 메닌지얼 브랜치가 있고,
메닌지얼 브랜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vertebral artery, 뒤쪽에 있는 vertebral artery에서 나오는 메닌지얼 브랜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질막 동맥 공급은 어쨌든 앞쪽, 중간 쪽, 뒤쪽으로 되는데, 막실러리 아테리에서 나온 미들 메닌지 아테리 정도를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